워낙 이분은 10년 가까이 울분의 찬말을 터뜨렸는데 왜 아직도 이분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이번에는요, 이 높은 분들은 중요하고 우린 죽어도 되나 공직사회를 저격하는 인터뷰도 했던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억울했을지 먼저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 태우러 출동하는 헬리콥터가 닥터헬리인데 그거 시끄럽다고 소음 신고가 그렇게 들어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인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들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야간에만 3번을 출동했는데 예.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소방 상황실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소방 상황. 지금 민원이 그쪽 저희 병원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소음 피해서 돌아서 가라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목숨 내놓고 하라는 소리, 죽으란 소리네요. 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더 큰 거는 그런 민원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현장 대원들한테 그걸 조심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민원을 직접 컨트롤 하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는 제일 윗선에 핑계를 댄다고요. 요번에 뭐 신임 누가 선출됐으니까 그분은 이런 걸 치료하신다. 이국종 교수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분 국회에 불러들여서 예산 준다고 하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 살리는 데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모양이죠. 민원까지 이분들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교수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 소방 헬기를 타고 있는 대원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는 얘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도 민원까지 직접 헬기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소음이 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대학교의 중증외상센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게 되는 공간은 임계점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지정된 임계점들이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잔디밭에 내리게 됐을 때 잔디가 상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 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작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닥터 헬기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총 6대의 닥터 헬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디어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있는 곳에 닥터 헬기 한 대가 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닥터 헬기는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소방 헬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국종 교수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닥터 헬기는 또 24시간 동안 운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정치권에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건 경기소방청의 최고 관리 책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서 사과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지사가 왜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변호사님? 예, 지금 이국종 교수의 말 중에서 소방 상황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었어야 될 민원을 당시에 헬기 조종사 기장에게 직접 전화번호,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기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장과 직접 통화해라 라면서 그 상황실의 공무원이 민원을 떠밀게 된 것인데 그것 자체가 이국종 교수의 말에 비춰보면 윗선, 그러니까 공직사회 윗선에서 이런 민원들이 자꾸 올라와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으니 당사자들끼리 헬기를 모는 사람과 헬기로 인해서 소음을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간의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용히 잘 해결해라 라고 소방상황실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은 윗선이 누구냐. 이 소방상황실 그리고 소방 자체를 모두 관할하는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 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지사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기면서 오히려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SNS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버려진 죽음을 수없이 보아온 이국종 교수인데요. 저런 민원까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책임 있게 해주질 않고
저렇게 피 흘리는 환자들 맡고 있는 의사들 혹은 헬기 조종사에게 던진다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 1분 1초를 다투는 그 경각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각종 막말에 민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7일에 이제 언론 인터뷰가 있어서 이국종 교수가 네. 뭐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이 계류장으로 헬기 계류장으로 올라가서 장비를 점검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았지만 막상 무전기를 점검했더니 소리가 안 들리고 본인이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무전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과 연결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무전기를 네. 통해서 모든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 중증 환자를 현장에서 아무런 처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전기를 지원해달라고 한 게 벌써 8년째다. 대체 뭐 하는 거냐. 헬기의 배치나 여러 가지 지원은 고사하고 무전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네. 화가 나서 사실은 확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분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네. 지원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요. 정말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이번에 책을 냈을 때 자신의 저서를 그냥 메모, 백서라고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알리겠다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분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네. 그러나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중증의료센터라는 게, 중증외상센터라는 게 각 권역별로 네. 전국에 아마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 하면 40개까지 지정이 차근차근 될 겁니다. 거기에 정부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민간 병원이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증외상센터는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야죠.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또는 군병원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면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이런 하소연 같은 얘기들이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국종 교수 정말 헌신하고 고생하는 거 알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 8년째 외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진정성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